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주. 전국에 많은 양의 첫눈과 함께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맘때면 시름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국민연료라 불리던 연탄이 점차 사라지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겨울철 난방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따뜻하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한 1,200~300장씩 돼요. 요즘에는 이제 가격이 1,000원대가 되니까 부담스럽기는 하지요.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연탄 사용 가구는 약 3천여 가구. 과거처럼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연탄 산업도 사양길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광주에 있는 유일한 연탄 공장으로 지역의 연탄 공급을 책임졌던 남선연탄이 지난해 폐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가 적어지니까 공장이 이제 안 맞을 때 문 닫았을 거 아니에요. 해년마다 또 줄어드니까 야, 우리는 보통 50%씩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항상. 지역 공장이 사라지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은 전주와 경주에 있는 연탄 공장 두 곳에서 연탄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타 지역에서 연탄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물류비가 폭증하면서 연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700원대이던 연탄 한 장 가격은 현재 광주는 1,000원, 전남은 1,2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자체도 부담 증가를 반영해 일부 지원을 늘렸는데요. 광주시는 연탄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약 530가구에 가구당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연탄 취약계층 기존에 14만 원 정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줬는데 물류비 추가비 6만 원을 추가로 해서 20만 원 지금 지원하게 되고요. 차상위 계층이나 소외 계층에는 그전에 우리 시 자체로 연탄 지원 사업이 없었는데 물류비 부분 6만 원만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연탄값 인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 임동의 한 가정집에 모인 연탄 배달 봉사자들. 오늘 배달량은 연탄 300장. 예년보다 방문 가구도 연탄 배달량도 줄었습니다. 물류비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정 그 지원을 좀 이렇게 예전에는 뭐 10집을 했다 하면 이번에는 한 7집 정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도 있는데 못 주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도 있는 거죠. 한 달에 300장 정도? 그러면 우리가 10월 달, 11월, 12월, 1월 달까지 떼요. 그러면 10월 달까지 하면 보통 1,200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장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날씨는 춥지만 연탄 구매가 부담되는 장종임 할머니.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공기 흡입구를 열어두고 낮에는 두꺼운 옷과 전기 매트로 버팁니다. 연탄값이 오르니까 천원씩만 해도 되는데 너무 오르니까 참 힘들어요. 힘들고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없어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무리 비싸도 이러고 연탄을 안 주시면은 할 수 없이 한 200장이라도 떼서 참다 줄 때만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광주 전남의 연탄 사용 가구 중 70~80%는 취약계층. 이들에게 연탄은 추위를 막아줄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직도 연탄을 쓰고 있다는 가정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어요. 약간 이런 곳들이 조금씩 사라지도록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 연탄을 떼면서도 그 사장님들 주시고 연탄 주시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로 이렇게 고생하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떼고 따뜻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하면서. 전남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연탄 사용 가구 대부분이 고령자인데다 농촌 산간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연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탄 수급 불안정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지금 연탄 한 장당 639원입니다. 근데 보통 1년 나는데 1000장 정도 필요하거든요. 1000장 정도 필요한데 639원에다가 물류비를 합하면 한 장당 1000원 내지 1200원입니다. 예, 제가 계산해 봤는데 물류비가 이를테면 장당 1000원 계산했을 때 35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고 1200원 계산했을 때 55만 원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그럼 에너지 취약계층에 35만 원이나 55만 원은 부담되는 액수죠. 전남도 역시 연탄값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도 내년부터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석탄을 원료로 하는 연탄 공장에 지급하던 생산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탄 생산 보조금을 2년 내 조기 폐지한다는 계획. 석탄 보조금 90%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연탄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연탄 생산하는 보조금을 2026년에 장당 100원, 2027년에 장당 100원 보조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9년에 전체 지원금을 생산하는 연탄 생산하는 지원금을 삭감하는 거죠. 전체 삭감합니다. 그래서 연탄 생산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죠. 2029년도에. 그러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아주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연탄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 연탄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을 다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연탄 생산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입장. 대신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 쿠폰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기존 지원금에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역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탄 가구에 대한 연료 전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전라남도는 실태조사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지, 전환을 의향이 있으신지, 또 이분들은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탄이 가진 그 은근한 효율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마 용역을 해라고 좀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전라남도는 대책을 따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운송비 대책을 세웠듯이 먼저 정부 정책에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내야 된다. 이건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난방은 선택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에 전남도는 도정 질의를 통해 내년 도내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도시가스나 LPG로 난방을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22년부터 도시가스 공급회관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31년까지 10년 동안 4,300억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23년부터 LPG 배관망 구축을 사업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43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업을 확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탄 공장 폐업과 물가 상승, 정부의 탈석탄 기조까지 겹치면서 연탄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